안녕하세요. 파이낸스 큐레이터 개발자 제이스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내 현금은 언제쯤 바닥을 보일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몇몇 대표님께 물어보면 잘 답변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 1년은 버티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프로젝트가 쓸만한데 잘 된다면야 돈 걱정은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오늘은 트립플래너라는 여행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고요. 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립플래너는 여행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앱을 통해 현지의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항공이나 호텔, 액티비티 등 모든 상품을 앱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익화는 광고와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로 구성되고요. 하지만 현재 앱을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트래픽이 없습니다. 우선 임직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경험이 있는 대표와 UI, UX 디자이너, 그리고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CTO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없고요. 컴퓨터, 노트북, 인테리어 등 사무집기가 전부네요. 사무실과 영업용 승용차는 리스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앱을 통한 중개 수수료이지만 앱을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은 미비합니다.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퍼포먼스 광고 지출을 통해 앱의 시장 진입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는 현지에서 조달받은 기념품을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구조인데요. 독점 판매권이 있어서 높은 마진율, 대략 한 4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도매업체와 갑을 관계로 인해서 다소 불리한 계약 구조를 갖고 있고요. 때문에 매출 발생분에 대한 채권 회수가 늦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매출은 일종의 IT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수주액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주액은 성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고민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출과 비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일지, 매달 나가는 법인 비용을 고려할 때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익화가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IT 용역 매출을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보고 우선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현금으로 법인의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용역 매출을 단기 수익원으로 하고요. 런칭한 앱의 트래픽 유입 속도를 고려할 때 앱의 중개 수수료는 장기 수익원으로, 그리고 상품 판매는 중기 수익원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법인을 운영한 지 대략 4개월 만에 현금이 바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찌 된 일일까요? 잠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발생주의란 거래가 발생할 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현금의 유출 유입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현금이 나갔다고 해서 오늘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익 그리고 현금 공백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돈이 나가고 들어올 때의 기간에 대한 갭이 너무 커서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법인 내 현금이 고갈되어 현금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시행착오 한 번 실패는 끝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는 여러 재무 과정이 있잖아요. 그 재무 과정을 가지고 기간에 따른 손익과 현금 양의 시뮬레이션이 정말 필요하다는 한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못했다는 거죠. 실패는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를 현실에서 경험한 겁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엑셀로 현금 흐름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결과를 도출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에 대한 매출과 비용, 현금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트리플래너의 매출 전략은 비교적 나쁘지 않아 보여요. 사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용역 매출로 법인 운영비를 감당하고, 중기는 마진율이 높은 상품 매출로 성장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트리플래너의 메인 앱이죠. 초기 시장 진입을 감안할 때 현 시장의 수요, 타사와의 앱 경쟁 강도, 그리고 트래픽의 유입 속도를 고려하면 앱을 통한 구독 서비스는 매출의 장기 캐시카우로 보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단 말이죠? 한번 상품 매출부터 볼까요?
상품을 매출하기 전 법인은 판매할 상품 재고를 미리 매입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 재고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상품 공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하죠. 이를 매출에 대한 현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초기 매입의 경우 법인 내 현금으로 외상 매입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현금 유입은 매출이 발생하고 약 2달의 어음 기간 만기가 돼서야 채권이 현금화되고 있지만 초기 법인이 보유한 부족한 현금으로 상품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줄 돈은 빨리 주고 받을 돈은 천천히 받게 되어 현금 공백을 초래했네요. 용역 매출을 분석해보죠. 트리플래너의 용역 매출은 IT 개발에 대한 컨설팅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는 평균 6개월 이상을 지속합니다. 계약 금액은 성금, 중도금, 잔금으로 입금되지만 각 프로젝트마다 현금 유입 비중은 각각 다릅니다. 프로젝트 A는 잔금의 대부분의 수주 금액이 입금되고 있고요. 프로젝트 B의 경우는 중도금의 대부분의 금액이 입금됩니다. 프로젝트 C의 경우는 성금과 잔금의 상당 비중의 계약 금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수주 금액의 불확실한 현금 유입은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인건비의 현금 유출과 매칭되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줄 돈은 빨리 주고 받을 돈은 늦게 받는다면 이 또한 법인 내 일시적인 현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현금 유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인의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그 혜택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선지급하는 선급 비용과 서비스의 혜택 기간이 끝나고 공급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후급 제도가 있습니다. 선급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보증의 경우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도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급의 경우는 인건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월말 이전에 지급되는데요. 정확히 후급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근로 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비용으로 지급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이낸스 큐레이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기업의 손익 및 현금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로 가시죠. 트리플래너는 202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해 1월과 9월에 총 2.5억 원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동년 6월과 12월에 총 2.5억 원의 차입금을 차입하여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죠. 사업 초기 소규모의 매출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6년, 2027년도에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의 상품 판매로 인해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의 전형적인 성장 모델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번엔 통합 재무제표를 볼까요? 초반 붉은 막대 그래프는 영업 손실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흑자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총 자산은 여기서는 선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재무 비율 계산으로 가보시죠. 2025년 초반부터 2028년 말까지 약 4년간 평균 ROE는 마이너스 0.88%이지만 2026년 6월 이후 ROE는 약 4%, 평균 영업이익률은 25.18%, 부채 비율은 17.17%로 사업 초기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왜 유동성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왜 발생했는지 우리 한번 자금 조달 시뮬레이터를 함께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 조달 시뮬레이터로 가보시죠. 자금 조달 시뮬레이터는 법인의 월별 현금 보유량을 시각화한 것이며 특정 월에 자금이 유입될 때 전체 기간 현금 흐름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붉은색 바는 현금의 부족분을 나타냅니다. 당장 5월과 8월에 약 1,800만 원과 1,400만 원의 부족분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잉여 현금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출동과 받을 돈의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의 공백을 나타냅니다. 초반 매출 부진으로 인해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 현금 부족의 원인으로 보일 수 있고요. 상품 매출을 위해 상품 재고를 선구매하는 과정에서 외상 매입금을 법인 내 현금으로 선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파이낸스 큐레이터를 사용하여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식했다면 과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원 채용을 일시에 진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대신 필요한 업무를 외주 서비스 업체에게 의뢰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바로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보다
공유 오피스를 약 4개월간 사용하고 이후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의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유유 재고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최초 외상 대금 지급을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시점과 매칭되도록 출돈을 최대한 미뤄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네요. 기업이 위와 같은 현금 부족 시그널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일종의 흑자도산,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금 부족으로 인해 지급불능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용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면 향후 자금 조달 비용이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현금 관리 부재로 인해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리스크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재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수많은 거래가 각각 다른 현금 유입 유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회계 기준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입력 파트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파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품 매출은 기간별로 5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 상품 매출은 고유의 원가율과 매출 기간, 그리고 상품 재고를 언제 매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또 상품 매출에 따른 채권이 언제 회수될 수 있는지를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객사와 공급업체의 신용 등급과 각 업체의 사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요. 일방의 편의만을 반영되도록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역 매출은 각 프로젝트마다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프로젝트의 결제 일정을 클릭하시면 현금이 입금되는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금과 중도금, 잔금의 정의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급 일정 또한 양측의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보면 임차료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영업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서비스 사용 기간에 전후 구분되어 현금이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도 회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차입금은 차입일과 상환일 그리고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재무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월별 현금 보유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거래를 입력하여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제 생각에는 아직 시장에는 전무하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파이낸스 큐레이터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약 66%가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금 관리의 실패가 압도적으로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파이낸스 큐레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